자, 그럼 이번 주 마지막 장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멘토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은 참 강한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도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일단 뭐 늘 조심하자는 주의신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조심해야죠.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먹어요. 아, 그 정도요? 네. 예상치 내일도 못한- 먹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삼겹살 같은 거 좋아하시는 삼겹살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우리가 삼겹살 장 보러 갔는데 뭐 목살이라든지 앞다리살 50% 세일한대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먹어요. 세일한 거 먹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제 돈 주고 먹을 필요가 없이 세일하는 걸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지수라는 게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뭐 지금 방송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끝없는 상승을 했던 시장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거 결국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상승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과거에서부터 봤을 때 아니 한 번도 안 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올라오는 동안에도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 여기고요.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욕을 듣게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상승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승만이 외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냥 앵무새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장세 저는 하반기까지 하락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하락세가 온다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인가? 지수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거나 또는 우려감이 생기게 되거나 지수가 조금 밀리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으로 손절해버립니다.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거죠. 리스크가 생겨버렸으니까 기업이 좋든 나쁘든 자기가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던 그 전체 보유 종목의 비중을 줄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동 손절을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랑은 상관없이 주가가 밀려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기업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주가 내려가면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도 기업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고요. 사장님들은 열심히 또 업무를 보고 계실 거고 직원들도 열심히 출퇴근하고 있을 거예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거래를 하고 있는 가격인 것뿐인 거지 기업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은 기업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왜? 거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수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종목의 기업들의 가치는 그대로이지만은 주가만 내려갔다는 것은 세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겹살 사러 왔는데 돼지고기, 목살 또는 앞다리살, 뒷다리살을 뭔가 세일을 한다. 그거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만 이미 삼겹살을 사서 먹어서 소화까지 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뱉어가지고 환불할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상승만 외치고 또 올라갈 것이다. 지금부터 4천 랠리 갈 것이다. 5천 랠리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봅시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뭐 우리 경기에서 이렇게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경기 방어주를 좀 삽시다. 또는 어떤 우리 업황을 해서 바이오주를 삽시다.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지수가 밀리면 그런 것들도 다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2018년장이었거든요. 차트는 정말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2018년 초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기업들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냥 밀려버렸어요. 왜? 시장이 밀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려 내려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기시 여기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갈 수 있고 내려가는 것도 또는 주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거든요. 비가 온다고 우리가 뭐 죽을 맛을 느낍니까? 아우 망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락세를 좀 즐기시고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은 오늘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20% 이상, 10% 이상 올라오는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제일 강한 종목들인데 전부 다 잡주입니다. 품절주라든지 테마주라든지 개별 테마,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급등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게 뭔지는 알고 급등하고 있는 걸까? 또는 그게 뭔지 알고 사고 있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지 않은데 지수만 약간 올라왔다고, 양봉이 올라왔다 해서 이걸 우리가 상승이라고 느끼고 살 필요가 있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최고다 생각을 하고요. 7월, 8월, 9월 저는 향후 1, 2월 달 한 1, 2개월 안에 분명 악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라고 생각하겠지만 내려갈 때가 돼서 생기는 악재인 것뿐인 거고, 그로 인해서 저는 지수가 한 번은 밀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네 말 믿고 지금 매도를 했을 때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걸 음주운전에 비교를 합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에서 안전하게 하자, 위험하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음주운전 했는데 사고 안 나면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네 말 듣고 내가 지금 위험하게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났는데, 음주운전 했는데 사람 안 죽였는데 라는 이야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께 인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5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현금화 80% 들고 그냥 기다려버리는 게 나은 시장인지, 절대로 지금 여기서 경거망동하면서 올라가는 기업이 없을까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늘려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 비중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실적이 있는데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어야만 한다라고도 여러분들께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지금 증시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상관없는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또 어떤 기업이 올라갈까요? 5G가 또 갈까요? 이런 기업들로 갈까요? 화장품주가 갈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체크하시고, 안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종목이 떨어졌을 때 세일이잖아요. 그냥 왕창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보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발맞춰 가면 되니까 조금만 쉬어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쉬어가보자라는 좀 신중한 의견을 오늘도 역시나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연결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TV 음량 소리를 꼭 꺼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BRC이고요. 매수가 1,500원에 40% 가까이 되고 있어요. 네, 1,575원에 40%.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거의 1년 정도 될 것 같아요. 2년이요. 1년. 아, 1년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을 잘 버텨오셨네요, 그죠? 네. 예, 또 한 주봉으로 보니까 근데 멘토님 거의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일봉상 흐름을 또 보면 오늘 2% 정도 오르고 있고, 의료기기 쪽이 요즘 또 분위기가 좋기도 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수익을 챙기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세상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하시면 바뀌었죠. 돼요. 그죠?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의 방식, 생활의 질, 그리고 우리가 생활 패턴들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산업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온 다음에도 세상은 좀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맞아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은 원래 준비가 되어 왔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더 빨라진 것뿐인 거잖아요. 뭐 비대면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코로나라는 시대가 자꾸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코로나 터졌을 때 적자가 나는 기업은 투자를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코로나는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이 분위기 속에서 적자가 난다는 말은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DR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코로나 맞고 난 다음에 적자가 바로 터진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2019년까지 14억 적자 흑자를 냈었는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55억 적자를 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코로나랑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인가요? 코로나한테 좀 두드려 맞은 기업인가요? 두드려 맞았죠. 그럼 코로나가 물러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계속 맞을까요? 아니면 살아 있을까요? 계속 맞겠죠. 계속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빨리 수익 났을 때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장기로 가져갔을 때 물론 주식이라는 게 안 좋은 기업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죠? 네. 뭐 단순히 그냥 뭐 좋다는 이슈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요? 적자가 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일단 내려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가져가시면서 최근 6월까지는 수익이 났었는데 안 판 거는 욕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초적인 분석도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저는 앞으로는 그냥 이런 단순한 비교인 거잖아요. 단순한 분석이에요. 어려운 분석 아니었죠. 재무제표 보면서 돈을 버나 안 버나 보는 거 안 어렵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만 하시면은 우리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야 될까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을 때 가져갈 이유가 없는데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어때요?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미련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요.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상태, 마인드가 이제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때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아유, 내가 진짜 20% 벌 수 있었는데 안 팔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걸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그래서 마인드 관리를 하려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수익 난 적 없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장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저는 들고 가자. 그리고 최근에 1,550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럼 1,55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1,550원짜리가 지지가 됐었는데 거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 뭘까요?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하시고 바닥에서 자리를 잡는 거 보고 얘가 지금은 적자지만은 흑자로 돌아가 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뉴스라던가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뉴스를 좀 많이 필요하고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네. 얘가 지금 엑스레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엑스레이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은요. 그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그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이러고 있는데 엑스레이가 필요할까요? 인공호흡기가 필요할까요? 엑스레이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엑스레이는 우리 보통 뭐가 다쳤을 때 가나요? 기침 많이 할 때. 기침 많이 할 때 폐 엑스레이 찍고 또 엑스레이를 제일 많이 찍는 곳이 있어요. 뭐가 다쳤을 때가 할까요? 뭐가 부사졌을 때 가는데. 네. 네, 뼈가 부사졌을 때 가죠. 그죠? 네. 네, 정형외과라든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나갑니까? 안 나갔어요. 안 나가요. 그럼 뼈 부사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에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기가 조금은 버거울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오래 걸릴 기업인데 뭐 한다고 들고 가요. 그러니까 1,550원 무너질 때 정리하시는 게 맞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다시 1,700원 정도까지 올라가거나 뭐 어떤 테마에 엮여서라도 1,800원, 2,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신약 개발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1,700원쯤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그리고 1,550원 무너지면 손절하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알텍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바이오팜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24,559원에 10%입니다. 네, 124,559원에 10%. 뭐 지금 예. 구간이랑 이제 비슷한 구간에 있으시고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매수는 두 번에 나눠서 매수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6월 10일이라고 7월 2일 날.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비중이 아직 10%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SK 예. 바이오팜은 멘톤이 많이 일단 조정을 좀 받기도 했고 네. 지금도 조정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SK 바이오팜 전망은? 제가 타 방송에서 5월에 매수 가능, 그러니까 사도 좋다, 이거 사야 된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6월에 사셨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근데 5월 달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야 될까? 저는 굳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월 달에 만들어졌던 10만 5천 원 가격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 12만 원짜리는 이제는 매력적이라는 느낌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야 돼요. 얼마보다는요? 10만 원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10만 원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할 의향이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 정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물려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물려도 괜찮지 않으면은 손절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물려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네네. 또는 이거는 떨어지면은 아유 팔았다가 딴 거 하다가 오든지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물려도 괜찮은 기업은 안 망할 것 같고 내려갔지만 기업은 정말 좋기 때문에 더 모아가고 비중을 늘려가면 좋겠다 싶은 종목은 내려갔을 때 더 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SK 바이오팜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기 전에 본인에게 답은 나온 거예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한. 맞아요. 예, 저점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손절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움직일 때 12만 원 맞고 떨어졌던 흔적이 보여집니다. 차트 TV 보고 계세요? 네네. 보고 있습니다. 예, 12만 원 맞고 떨어졌고 올라와서는 또 12만 원 맞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자리니까 12만 원 맞고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지지를 일차적으로 맞아요. 표현 잘하셨어요. 지지를 해야 돼요. 그죠? 예. 지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지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 그러면은 뭐 하면 되죠? 손절을 해야. 맞아요. 끝난 겁니다. 예, 뭐 답이 있습니까? 이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져가도 됩니다. 오래 가져가세요 했는데 시청자님이 불안하면은 못 가져가요. 제가 불안한 요인은 네. 아무래도 실적이 별로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 맞습니다. 하나가 좀 그런 거. 맞아요.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 제가 SK 바이오팜 주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상장했을 때 주가가 막 26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엉터리 기업이다. 이거 적자가 나는 알겠습니다. 기업이고 말도 안 되는 기업이 주가가 너무 비싸고 상장될 때 이슈만 너무 좋았던 거지 빈 껍데기인 기업이다. 10년 뒤에 매출을 지금 올리겠다고 해놓고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사랬다가 또 욕 먹었어요. 그렇게 안 좋은 기업 왜 또 10만 원에 사라고 하냐고. 예, 근데 주가라는 것은 결국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건데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 뿐인 거거든요. 어쨌든 네. 지금 자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뒤에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년 뒤를 보고 지금 투자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당장 적자라든가 실적이 많이 좋아지진 않았는데 당장 네. 적자는 좀 줄었어요. 네. 네, 적자가 줄고 흑자도 뭐 조금씩 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 상승 그리고 얘가 처음 상장할 때 이슈가 좋았기 때문에 이슈가 여기서 바로 끝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탕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 가능이라고 드렸던 거지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물리지 마라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인에게 답은 있는 것 같으니까 본인 소신대로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TLB고요. 예. 네, 41,600원에 한 35%. 네, 41,600원에 41,600원 이요. 네, 35% 알겠습니다. TLB는 이제 그 멘토님 공모가를 이제 최근에 조금 넘겼어요, 그죠? 공모가가 하면 38,900원대였는데 쭉 떨어지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전히 시청자분께서는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인데 네.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제가 항상 안 좋게 이야기해드려요. 네, 신규 상장주는 사지 마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들고 있으시다면은 슈팅이 나오거나 뭐 수익권이 도달하거나 하면 빨리 팔아버리시고 떨어지게 되면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빨리 손절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게 시청자님 TLB라는 기업을 최근에 아신 건가요? 네, 최근에. 네, 이게 지금 2020년 12월에 상장이 됐어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TLB라고 하는 회사가 12월에 상장됐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알고 분석을 하고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다 하는데 PCB 만드는 회사는 얘 말고도 많아요. 그죠? 예. PCB가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초록색 기판 있잖아요. 반도체 들어가는 것들. 네. 그런 기판을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기업 말고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실적도 얘보다 더 좋은 기업들도 많고. 네. 그 말은 얘가 지금 TLB가 상장이 되었는데 이 상장된 자리가 비싼지 안 비싼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도 안 해봤고 시장에서 얘가 좀 굴러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얘는 그렇게 구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장된 기업을 주식 투자할 때요. 아니 상장됐으니까 좋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상장되기 전에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주가가 있어요. 예. 그 우리 크래프톤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목소리가 조금 젊으신 것 같은데 혹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저 게임을 잘 안 해서. 안 해서 모르세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크래프톤이 굉장히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배틀그라운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가가 비상장 주식일 때 지금 상장 안 됐죠, 크래프톤이. 예. 네, 그때 원래 펍지 주식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그 전에 3만 원대 있던 주가가 배틀그라운드 대박 나면서 90만 원까지 비상장 주식에서 주가가 9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 서버랑 통합을 하면서 이제 좀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니까 40만 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크래프톤 요즘에 상장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1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 상태에서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상태에 상장이 된다는 말은 어때요? 고가인가요? 저가인가요? 고가. 네,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상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보니까 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올라가면 대박이야 생각을 하지만 비상장 주식 시절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가로 상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급등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전부 다 고가 급등주예요. 아,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럼 네. TLB도 상장한다 했을 때 얼마나 이걸 비상장 주식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대가 컸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올라왔을 때 주가 급등락을 했지만 크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요즘 그런 게 올라갑니다. 알체라부터 해서 자이언트 스텝부터 해가지고 HPO 이런 것들 막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겠습니다. 네, 주식의 기본을 딱 생각 한번 해보면요. 올바른 기업들, 삼성전자 올릴 수가 없고 무거우니까 SK하이닉스 올릴 이유가 없고 현대차 뭐 다 올라가기가 힘든데 잡주들은 끌어올리기가 편해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지수가 막 안 좋을 때 이런 거 품절주부터 해서 잡주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정보가 없는 기업들을 급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머나 너무 좋아하고 사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막 급등하는 테마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것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지 기업이 좋고 나쁘면 아직까지 판단 불가해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이라든가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5만 원대 매도하시는 게 좋고 지금 떨어지게 되면 이런 기업은 제가 손절 라인 정하고 대응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39,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뒤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필요 없어요. 예. 이런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네. 수익이 난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항상 음주운전에 비교하지만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안 났다고 음주운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 이런 투자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여기서 수익을 낼 바에 안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39,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자. 반등 시간 45,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자는 의견 드리고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기업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LB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BH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18,800원에 20%요. 네, 18,80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6월 1일 날요. 6월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권에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BH는 보니까 이제 그 삼성전기에서 RFPCB 그거를 이제 철수를 하면서 반사 이익을 받게 된다. 매출 더 늘 거다.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던데 요즘에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흐름도 좋게 보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일단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물을 보면 답이 나와요. 기업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기본은 이윤 추구예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 말은 재물을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2016년에 얘가 적자가 났던 기업이에요. 258억의 적자가 났는데 재무 한번 띄워볼게요. 자, 2017년 되니까는 700억의 흑자가 나요. 돈을 좀 버는 편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에 900억이 되고 2019년에 600억, 2020년에 3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그렇죠. 네, 말씀하시기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700억에서 900억 올라갔다가 300억까지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맞냐면 사실 이 영업이익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바라보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죠? 네. 그럼 2017년, 18년 급등한 거 오케이, 좋아. 그때 급등할 수 있어. 적자가 흑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호재입니까? 좋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 18년 급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으면 주가도 반토막이 나면서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어때요? 지금 주가가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대감 때문에 내려오고 있지 않나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기대감 때문에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놀이라고 해요. 이런 고가놀이가 왜 나오냐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산 사람들이 어때요? 에이,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하고 안 팔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앞으로 하반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여기서 멈추고 있다는 건 앞으로 갈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도 물량은 없고 매수 물량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 주식에서 살 수 있다는 건 누군가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맞잖아요. 거래니까. 여기서 파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적어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비싸게 파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왜 팝니까? 바보입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실현을 해버리는 거겠죠. 그죠? 네. 네.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고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러다가 밑으로 무너지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버티다가 밑으로 무너지는 기업들이요. 이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걸 우리가 모 아니면 도 기업이 되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 무너질 때 이거 한동안 빠져가지고 몇 년이고 고생해야 되고요. 위쪽을 돌파하게 되면 또 레벨업에서 신고가 올라가게 되는데 매출 규모라든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BH가 반사이익을 봐가지고 지난 2017년, 18년만큼의 이득을 볼 것인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지금 상승 시기에서 절반 정도 지금 현재 오늘가에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박스권 상단인 23,000원, 4,000원까지는 가져가시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더 이상 들고 가지 마시고 익절가를 정하세요. 18,500원이든 19,000원이든 이거 무너지면 난 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격이 필요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득을 빨리 내서 나가는 게 좋고 저는 당분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BH가 28,000원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시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BH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발빠른 거북이님께서 어제도 와주셨죠. 오늘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브레퍼시픽 25만 원에 20% 왜 자꾸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중국 쪽에서 뭔가 뭐 실적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나서 쭉 떨어지고 있는데 화장품주 그중에서 아브레퍼시픽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앵커님하고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작년에 제가 좋다 했어요, 이거. 네, 작년 15만 원, 16만 원에 있던 저 시기에 제가 화장품 관련주 사나라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사서 좋은 시기가 있어요. 철강주도 요즘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강주도 제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철강주 사놓으세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또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식음료 파트 사놓으세요 하는데 안 가죠. 식음료 파트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또 뭐라고 합니다. 사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올라가요. 근데 그 나중에 또 사시겠죠. 나중에 올 하반기 가보세요. 또 제가 그럴 겁니다. 식음료 파트 제가 올 여름에 좋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도록 좋다 했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걸 왜 이야기하냐면 사서 좋은 시기가 있고 사서 안 좋은 시기가 있는데 화장품 주면은 내가 언제 들었든 언제 어느 시기에 좋다고 들었든 그냥 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격 고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 좋죠. 뭐 물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매출 나름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 맞는데 이왕이면 16만 원에 사는 게 나을지 28만 원에 사는 게 나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예요. 일단 이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당장은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왜?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영업이익이 정말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화장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화장품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눈 화장 오히려 그대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트러블들이 많다 보니까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요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업계에도 좀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쨌든 살아남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기다리면 올라가요. 근데 지금 25만 원에 들고 왔을 때는 좋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려갈 때는 마음을 열어서 22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22만 원에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버텨줬을 때 추가 매수 하시고 버틴다면 3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들고 가셔도 괜찮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브레퍼시픽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댓글 볼게요. 존중님께서 GS 리테일 세일 구간 같은데 신규 매수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GS 리테일은 지금 외연 확장이 나서고 있다. 여러 가지 퀵커머스부터 해서 또 최근에 나온 기사 보니까 반려동물 펫샵도 인수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자, GS 리테일은 지금 그러면 세일 구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가 막히죠. 네. 이런 기업들 사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기업을 무시하냐면요. 주가가 안 가죠. 역배열이죠. 거기다 바닥에 깔려있죠. 뭐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사놓고 언제 수익 나겠나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기다려서 수익 내는 게 주식인데 왜 기다리지 않으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기다림이라는 마인드만 있다면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나요? 주식을 맨날 보고 있으니까 딴 거 올라가는 거 배 아파 죽겠는데요.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사놓고 그냥 기다려버리시면 돼요. 볼일 보시면서. 우리가 주식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주객전도가 됩니까? 주식에 얽매이지 말고 미쳐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 즐기다 보니까 내 자산을 불려줄 도구인 것뿐인 거죠.
도구에 충실하게 내버려 두세요.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기업인 것 같고요. 샀을 때 밑으로 빠진다. 나쁠 거 없습니다. 매수해서 32,0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32,000원대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하면 돼요. 비중을 더 늘려버리고 싸게 더 많이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저는 GS 리테일 지금 매수 가능, 그리고 32,000원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가져가시면은 10종목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들고 가시는 게 최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존중님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라질리언님께서 삼양식품 12만 원에 5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스튜디오가 다 크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먹고 싶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그거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삼양식품을 분석해야 하는데 오라질리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가 막히네요. 자, 삼양식품 괜찮죠? 실적 좋고 식음료 파트고.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사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라질리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12만 원에 사시기엔 좋은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식음료 파트는 올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식음료 파트는 좀 사놓으시면 좋다 해서 농심, 오리온, 오뚜기 이런 기업들 사놓으면 좋다, 대상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식음료 파트 기업들 바닥에 있을 때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리는 그 시기에 삼양식품은 바닥이 아니었어요. 이미 올라온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딴 기업들이 서서히 머리 들기 시작할 때 얘는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삼양식품이 바닥을 잘 잡아준다면은 저는 수혜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이상고온이에요. 이상고온 때문에 뭐가 망쳤냐? 농사가 망쳤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밀이 정말 많이 자라고 밀과 보리가 잘한다 하잖아요. 거기는 정말 많이 자라고 수출을 많이 하는데 45도입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거기. 밀 농사가 망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밀이 부족해지니까 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가격도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라면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 라면 파는 회사들의 영업이익은 늘어요. 왜? 라면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2배, 3배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0원이었던 라면을 1,100원으로 올리면 우리가 100원 정도야 라면 먹고 싶으니까 먹자 하면서 매출,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금야금 올려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식음료 파트들 잡아놓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말은 삼양식품 지금은 괴로우시겠지만 50% 비중이라서 괴로운 거 맞는데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이 50%니까 추가 매수하기가 좀 버거워요. 왜? 비중 100%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뉴스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식량난 때문에 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고 식음료 파트 쪽에 물가 인상,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삼양식품도 충분히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장병걸님께서 최고의 멘토님, 드림 시큐리티 배수가는 5,600원에 비중은 20%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거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해서 오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이 좋기도 하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작년 말부터 작년 중순부터 제가 보안 관련주 사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자꾸 옛날 이야기 하게 되네요. 왕년에 제가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데일리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어필을 해야죠.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싸이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안티가 있고 우리를 팬으로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안티 팬들도 있잖아요. 근데 싸이 씨한테 질문했습니다. 안티 팬들이 본인을 싫어하는데 안티 팬들을 위해서 뭔가 바꿔볼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싸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잘하는 것도 많은데 항상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안 좋은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위험한 투자를 피하고 안전한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보안주 딱 그런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5G다 그리고 비대면이다 온라인 화상 채팅이다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산업과 자율주행과 빅데이터, AI, IoT 모든 산업의 제일 중심 기반에 있는 산업이 보안이다. 그리고 그 보안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테마가 있는 기업들이 좋다. 그리고 그런 기업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사놓으면 좋다. 그 중에 하나가 드림 시큐리티다라고 제가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왜? 영업이익이 18억에서
코로나 터지고 130억까지 늘어버렸습니다. 좋은 기업 아닙니까? 사놓으면 올라갈 기업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 끝났을까요? 아직 아니죠. 왜냐? 보안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온라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보안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림시큐리티가 여기서 지금 위쪽 6,000원 뚫으면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정보점까지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8,000원대까지 갈 것이고, 만약에 여기 6,000원을 뚫지 못하면 떨어졌다가 갈 것인데, 그때는 들고 가실 이유가 없죠. 그냥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면 돼요. 다시 산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셨다가 4,000원대 다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6,000원 뚫으면은 7, 8,000원까지 그냥 들고 가보자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크게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4,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한다면은 절호의 찬스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시큐리티도 평가를 하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 볼게요. 윤성우와 박상현님께서 컴투스 16만 2천 원에 40% 매도 타이밍을 놓쳤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컴투스는 진짜 뭐 18만 원 부근부터 4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매수하기에는 최악의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이래요. 네, 매수하기에 왜 최악의 자리인가? 우리 뭐 3천장, 뭐 3천장, 뭐 이런 거 네,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 들어봤어요. 쌍봉 이런 거 네. 들어보셨죠? 그런 자리에서 매수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이거는 거의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컴투스 자리 지금 차트 이렇게 제 옆에 띄워놨는데 보면은 3개 삼지창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한번 2014년에 급등 나왔죠. 그리고 빠지고 2017년에 급등이 나옵니다. 또 어떻게 해요? 2020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군데 다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사시면 물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자리 중에 하나가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매매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컴투스가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질 만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는 기업이 좋다고 투자하는 거는 기본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가격은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 왜 차트에 이렇게 가격을 다 적어놨을까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컴투스라고 하는 기업을 이때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행태를 봐올 때 8만 원에 사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6만 원 이상에 사면은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좋은 건 맞으니까요. 근데 16만 원대에 매수하셨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으로 본다면 얘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8만 원까지 빠지겠죠. 그러면 8만 원대까지 빠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다렸다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요? 게임 산업 매출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젠가 지금 게임에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에 있는 사람들, 게임하는 사람들 돈 진짜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흐름대로 지금 8만 원이나 10만 원짜리까지 밀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의견을 드리지 않고요. 기다리시면 본전 찾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16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또 가겠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또 떨어지겠지 생각하면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컴투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차트 흐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스피드 상담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곧바로 전화 상담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가온 미디어 13,500원에 15%입니다. 네, 13,500원에 15%. 네네.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시청자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한 달 정도. 그럼 매수를 하고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예. 네, 자, 가온미디어는 실적이 일단 이번 1분기는 많이 늘어난 종목이기도 한데 가온미디어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별로 좋지 않게 보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걸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래요.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 이야기를 잘 못해요. 욕 먹을까봐. 네. 네, 여기 욕 먹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게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 올라갈 건 뻔히 보여요.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허허벌판을 여기는 재건축하겠다라는 게 어떨 땐 잘 보일 때가 있는데 이미 발전된 곳이 더 발전이 될 건지를 알아보거나 예측하기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발전할지 어떡할지. 그런 것처럼 이게 올라가지 않은 기업 중에서 이거는 좋은 기업이니까 나중에 빛을 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건 굉장히 쉬운 편인데 올라가 있는 기업이 거기서 더 갈지 안 갈지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간다, 안 간다를 예측하거나 여러분들께 막 말씀드리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져가세요. 또는 안 갈 것 같으니까 파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신내림 받는 무당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분석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데서 매도를 해라 하느냐?
얘 가온 미디어가 안 좋거나 나쁘거나 안 갈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자리 사는 것 자체가 투자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가온 미디어는 나쁜 기업 아니에요. 실적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AI 솔루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나쁜 기업 아닙니다. 그러면 실적도 늘어났고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좀 모르죠. 좋아지기 전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 좋아질지는 우리가 예측이 매우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간다 안 간다는 분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예. 근데 이런 자리 사가지고 수익 난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자리 샀는데 수익이 나는데요. 여러 번 했을 때는 이런 자리 사서 손실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그럼 이런 자리는 수익 내기 쉬운 자리일까요? 어려운 자리일까요? 예, 현재는 좀 어려운 자리가. 어려운 자리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대응도 많이 필요하고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고 이런 자리 네. 사셨으면은 사실은 어디 상담할 정도의 수준이면 안 돼요. 네. 상담이 필요 없이 매매가 스스로 가능한 사람들이 이런 자리 매수해가지고 스스로 대응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고수들이 싸우고 있는 자리에서 새우등 터지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잘 붙어 있으면 살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안전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기업도 위에서 횡보라고 있습니다. 11,000원 자리에서 저점을 잡아가는 기업이고요. 지금 네. 2014년부터 얘도 14,000원만 맞으면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더 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사실은 안 사는 게 제일 맞았고 이번에 네. 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갈 수도 있다 하고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예. 예, 이해가 됐나요? 근데 이제 매도 다 하려고 하니까 미련이 좀 남겠죠. 그래서 절반 정도만 14,000원 되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만 15,000원, 16,000원 가면 아이고 고수들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운이 좋았네 수익 났네 하고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아, 예. 14,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는 가온 미디어를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14,000원까지 안 팔 겁니까? 하고. 네,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11,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14,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는 거고 11,000원 네. 무너지면 비중이 많지는 않고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박살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8,000원이든 7,0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면 돼요. 차라리. 아, 예. 네,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손실 내지 마시고 8,000원이나 뭐 7,000원까지 혹여나 내려와 준다면 그때 그냥 왕창 사버리면 되니까 그때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한 분 더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DC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3,200원이고요. 20%. 네, 알겠습니다. HDC는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뭐 지주사는 사실 또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멘토님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맞아요. 지주사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눈부시게 성장을 해도 수익이 잘 안 나요. 네, 2018년에 그러니까요. 900억 영업이익이었는데 지금 5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뭐 거의 5배 이상 올라온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래요. 왜 그런가? 지주사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열심히 계열사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받아가지고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 때문에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HDC와 같은 이런 지주사와 격인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네,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이 기업은 제가 최소 기한을 정해드릴게요. 한 5년 정도 들고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5년이요? 네, 장기 투자하신다면서요. 네. 뭐 6개월 생각하신 거 아니죠? 아니, 한 2년 정도는 생각했어요. 2년이요? 네. 2년은 중기 투자. 예, 그래서 아, 장기 투자는 우리가 배당을 몇 번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건 5년 정도 보고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배당을 네. 충분히 줄 기업이고 나쁘지 않은 기업이니까요. 떨어지면은 모아가세요. 한 10,000원이나 8,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우리 적금 넣듯이 월 납입 하듯이 그냥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에 오면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7,000원 오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5년 가져가시면 아마 배당도 좋고 수익도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5년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HDC까지 저희 전화 상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오늘도 열심히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